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9년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회 컴퓨터 활용력 1급 기출문제요. 자, 우리 암호 지금 이렇게 나왔죠? 좀 이따가 이제 엑셀 파일 불러올 때 이 암호 입력하면 될 거고요. 자, 우리 1번 작업, 기본 작업이죠? 기본 작업이 총 25점짜리요. 자, 요거 기본 작업, 이제 엑셀 파일 열어서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 불러왔고요. 여기서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 해설이요. 기본 작업 1번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성적 관리라는 이 XX 파일을 다음 조건에 따라서 B의 2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의 2번 셀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불러와서 가지고 오래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개 조건이 나왔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죠. 여기 선택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MS Access 데이터베이스 얘 선택해주고 쿼리마법사 사용할래?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성적 관리라는 요 파일이 있네요. 요거 파일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커리마법사 첫 번째 거 나왔습니다. 열 선택해라.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학기라는 테이블이 있나봐요. 자, 여기서 이제 더하기 버튼 눌러주고요. 더하기 버튼 눌렀더니 여러 개 필드가 이렇게 쭉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보자고요. 1학기라는 이 테이블에서 이름, 결석, 지각, 출석, 중간, 기말 이 열만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가지고 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이름이요. 이름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석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지각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출석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중간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기말에서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시킨 그 열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데이터 필터하고 이제 조건 쓸 수 있게 나왔죠. 자, 두 번째 이 조건을 보니까 우리 결석하고 지각이 0이 아닌 0이 아닌 것만 대상으로 그렇게 하래요. 그럼 결석에도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고 지각에도 조건을 써야죠. 그때 조건 쓸 때 뭐라고 쓰면 돼요? 0이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결석 먼저요. 결석 찍어주고 아니다 표시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0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도 선택해주고 여기서 아니다라는 요 기호 찍어주고 0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다음 버튼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렬 순서 지정하라고 나왔어요. 요 세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준은 출석, 둘째 기준은 결석, 셋째 기준은 이제 지각. 요걸로 해서 각각 전부 다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우리 출석이요. 출석, 내림차순. 두 번째 기준은 우리 결석이요. 결석, 내림차순. 세 번째는 이제 지각이요. 지각, 내림차순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왔더니 이제 커리마법사 마침하고 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엑셀로 가져가야 되니까 요거 선택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 땡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외부 데이터를 표 형태로 가져갈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들어갈 위치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 시트에 B의 2번 셀부터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B의 2번 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 보자고요. 마지막 조건 보니까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을 실행을 하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 범위로 변환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가지고 온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표 도구에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도구라고 있고 여기에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범위로 변환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되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시트에서 쿼리 정의가 영구히 제거되고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줘야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변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 1번 문제 여기까지 하면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 먼저 하자고요. 자,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자, 문제 보니까 이제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K의 31번 그 영역에서
합계 점수의 순위가 20보다 크고 결석이 숫자인 그 행의 이름, 결석, 지각, 출석, 중간, 기말 요것만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조건이 두 개 나온 거예요. 합계 점수의 순위를 구해야죠. 그 순위가 20보다 크냐? 그거 이제 하나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석에 대해서 숫자인 결석에 이제 숫자가 써 있는 거. 결석 보니까 지금 결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고, 결석을 3번 했다, 4번 했다, 2번 했다, 그렇게 이제 숫자가 써져 있죠.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우리가 랭크 EQ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결석이 숫자인 그러면 이제 isNumber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은 중간에 보니까 20보다 크고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둘 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로 이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B의 33에서 B의 34번 그 영역 내에서 알맞게 이제 입력하래요. 그러면 일단 조건부터 좀 보자고요. 조건 쓸 위치가 B의 33에서 34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제 조건 작성을 해라. 그거죠. 그리고 결과는 B의 36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을 쓸 때 이런 함수들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조건의 제목은 아무거나 써도 되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34번 요 행에다가 지금처럼 요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순위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순위를 구할 때는 뭘 가지고 순위 구해라? 합계 점수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먼저 구하고 그 구한 순위가 20보다 크냐?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랭크 EQ 써주고요. 순위를 구할 때 이제 합계 점수를 가지고 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람의 이 62점이 이 합계 점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전체 범위는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순위가 나올 거예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쳤더니 이 62점은 이 합계 점수 전체 범위에서 16등이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순위 구했을 때 이 순위가 20보다 크고라고 했죠. 그래서 순위 쓴 거 뒤에 가서 이 순위가 20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써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결석이 숫자인 행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결석이 써져 있는 그 칸들에 들어있는 그 값이 숫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isNumber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sNumber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결석이 들어있는 이 모든 셀들을 다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결석이 들어있는 첫 번째 칸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지금 빈 칸이니까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 나올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들어있다 그럼 true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 쓴 거를 우리가 and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and라는 함수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a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둘 다 만족하면 이제 true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rank EQ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K3번에 들어있는 그 점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위를 구하고 그 순위 구한 게 20보다 큽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해서 조건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요. 그러면 이제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뭔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조건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추출해 올 건데 그때 이제 이름하고 결석하고 지각, 출석 그리고 중간, 기말 요것만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제목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결과 셀 B의 36번 셀부터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요 셀부터 시작해서 쭉 복사해 놔야 되겠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이름 그리고 결석, 지각 그리고 출석 여기까지 복사 먼저 할게요. 복사해서 B의 36번 셀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기말도 우리가 결과값으로 볼 거니까 이 제목 복사해서 또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급표타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지금 이 데이터 들어있는 아무 셀이나 하나
클릭해놓고 우리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죠. 해서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고요. 데이터에 이제 고급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뜨고요. 결과 값을 어디다가 표시할래?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겁니다. 해서 다른 장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내가 조건 쓴 거 여기 있으니까 요 두 칸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내가 여기다가 제목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여기 쭉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은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만큼 이제 데이터가 추출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이제 고급 필터 작성할 때 식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요. 자,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있는 거 맞죠?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 보니까 B3에서 K31번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 적용시키래요. 그래서 B3번부터 시작해서 K의 31번이요. 그러면 이만큼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중간과 기말의 평균이 10 이하이거나 25 이상인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행 전체에다가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하래요.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하래요. 그리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때 이제 OR라는 함수랑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조건부 서식 할 거니까 이만큼 범위 지정해 주고요.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죠. 자, 조건부 서식이요. 자, 조건부 서식에 이제 우리 세 규칙 만들 거니까 세 규칙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규칙 유형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식 쓸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식 지정해 주면 되죠. 조건식. 해서 는이라고 쓰고요.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데 뭐의 평균? 중간과 기말의 평균값을 구해서 그게 10 이하냐라고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이 25 이상이냐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10 이하하고 25 이하 그 사이에 보니까 10 이거나로 묶였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써놓고 그 두 개를 우하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평균값 하나만 일단 먼저 구해볼게요. AVERHE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중간하고 기말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중간하고 기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범위 잡아주고요. 가로 닫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10 이하냐 그러면 이제 작거나 같다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앞에 거 요만큼 이제 한 거예요. 요만큼. 중간하고 기말의 평균이 10 이하냐 요거 이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중간하고 기말의 평균이 25 이상이냐 요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에버리지라고 또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자 중간하고 기말 요 두 칸 범위 지정해주고 가로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2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쓴 게 10 이하냐 평균이 10 이하냐 물어본 거고 뒤에다 쓴 게 평균이 25 이상이냐 그거 물어본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오화라는 함수로 전부 다 싹 다 묶어주면 됩니다. 오화로 싹 다 묶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작성해 주면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예요. 행 전체니까 우리가 여기다 셀 주소 찍혀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 지정만 하면 돼요.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글자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이렇게 찍어주고 확인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했더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제가 할 때 그때 이제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서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게 10 이하냐 물어본 거고 여기서 이제 평균값 구해놓고 얘가 이제 25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평균값에 대해서 10 이하다, 25 이상이다 그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해서 에버리지를 한 번 쓰는 게 아니에요. 에버리지 쓰고 10 이하야, 에버리지 쓰고 25 이하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화로 이렇게 묶어서 조건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부사식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죠.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자, 하나씩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B2번부터 시작해서 K31번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래요.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얘 선택해 주면 되죠. 자,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인쇄 영역 설정할 때는 우리가 시트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트 탭으로 이동하고 맨 위에 인쇄 영역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문제 시킨 대로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K의 31번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영역 지정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제 인쇄 영역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 행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게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인쇄 제목이 여기 있고요. 이 행을 그렇게 할 거니까 반복할 행에다가 여기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 행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조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그렇게 용지 방향을 설정하래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페이지라는 곳에 가서 페이지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돼요. 페이지라는 탭에 가게 되면 용지 방향 설정하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가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가로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그렇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래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여백이라는 탭에 가서 해주면 됩니다. 여백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로 가운데에 인쇄되게 하래요. 그래서 가로만 체크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 보니까 페이지의 상단 가운데 그랬어요. 상단 가운데에 시트 이름이 표시가 되고 페이지 하단 가운데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머리글하고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머리글 바닥글 탭이 따로 있죠. 이곳에 가서 해주면 됩니다. 머리글 바닥글 탭에 들어가서 일단은 머리글 먼저 할게요. 머리글 편집 눌러주고요. 페이지의 상단 가운데에다가 시트 이름 표시되게 하라 그랬어요. 가운데의 구역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시트 이름 삽입할 때 요 마지막 거 눌러주면 되죠. 자, 해서 얘 선택해 보면 이름이 떠요. 해서 시트 이름 삽입하고 뜨죠. 그럼 시트 이름 얘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머리글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글 편집 클릭해 주고요. 페이지 하단에 있는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래요. 그래서 가운데 영역 여기다가 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얘 선택해주면 되죠. 요 아이콘이요. 그래서 가운데 구역 찍어주고 요 아이콘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것까지 다 했으니까 또 확인이요. 그럼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얘 이제 확인해 봐야죠. 일단은 우리 요 엑셀 창 좀 크게 할게요. 크게 해놓고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인쇄에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인쇄 미리 보기가 뜨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인쇄 영역 설정한 것만 그 데이터가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머리글 나왔고 바닥글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지 방향도 가로로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1페이지인데 1페이지에 요 제목 표시됐어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페이지로 가도 요 제목이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됐죠. 그리고 지금 얘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좌우를 보게 되면 공백이 똑같아요. 가로는 가운데 정렬이 됐는데 가운데로 왔는데 세로로는 안 왔죠. 아까 우리가 페이지 가로 가운데에 인쇄되게 그렇게 가로에만 체크해 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한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 문제 다 같이 풀어봤어요. 자, 기본 작업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렵다 해봤자 이제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 그거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건식 쓰는 거 그게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수 공부를 정확하게 하셨다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 작업 어떤 문제 어떤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